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자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30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3년 1월 5일 날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40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3년 1월 5일 날 확정 공고가 되었고요. 23년 여기 보시면 이제 23년 1월 5일 날 이제 석간용으로 해가지고 6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정 공고가 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거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5일 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회 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및 시민 생활 공간 단위에도 주목한다. 주목할 부분이 이게 이제 뭐냐면 7대 공간 계획을 제시했고요. 이따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한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 이제 용적률이 필요가 없어요. 바닥 면적 건폐율만 이제 있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5층 높이 규제가 이제 전면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고층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 일상권을 도입을 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도보로 해서 내가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장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보행 일상권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비욘드 조닝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거와 업무와 상업 기능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주거지, 준주거, 상업지, 그 다음에 이제 녹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없어지고 한 구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다 공유할 수 있는 융합된 도심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분야별 하위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 운영에 추진 동력을 기대한다. 자, 이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된 부분은요,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제일 높은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구조도를 보시면은, 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7대 목표로 해가지고, 보행 일상권 조성,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서울에 이제 큰 이제 수변이, 천이 이제 4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를 이제 재편하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입체화, 그리고 중심지 기능 혁신. 중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이제 큰 도심이 이제 3군데가 있죠. 용산, 그 다음에 영등포, 강남 잠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중심지 기능 혁신을, 더욱더, 크게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기능이 나와 있고요. 미래교통 인프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GTX 있잖아요. 이 GTX 부분이 경기권에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경기도로 분산을 시키고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도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GTX 부분이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안전도시 요것도 있고요. 도시계획 대전환.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실명제를 이제 추진을 했죠. 그런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제 도시계획 대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구역 안에서 거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심이 형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별 전략계획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정비라든지 뭐 재건축 같은 경우 경제 산업 기후 뭐 안전 방제 교통 물류, 뭐 사회 문화. 공간 계획 같은 경우로는 이제 도시 공간,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이제 도시 관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권역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여의도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이제 잠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도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네 분으로 해가지고, 동북권, 그 다음에 서북부권, 서남부권, 그 다음에, 동남부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서울 도시 공간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7대 목표. 이 7대 목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행 일상권 조성. 30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내가 주거하고 있다가 상권으로 갈 수가 있고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자고 일하고 여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보행 일상권을 조성을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자, 서울에 이제 대표적인 천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천 쪽으로 해서 이런 중심 쪽으로 해서 도심이 크게 또 확대될 것 같고요. 공간 재편으로 인해서 그 일대도 개발권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기반 시설 입체화 이 부분도 있고요. 중심지 기능 확산. 세 개의 중심지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미래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건 이제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토지가 있었으면요, 높이가 딱 정했어요. 35층까지 준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거, 거주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공간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집을 이렇게 봤을 때 가정집 안에 이제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물론 창고도 있고. 이러한 공간이 집에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더 확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 안에 집의 주택처럼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의 구역에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행 일상권. 30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률적 적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폐지입니다. 건폐율은 그대로 가지만 이 용적률 부분은 이건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를 이렇게 뭐 올리더라도 아니면 좀 슬림해서 한다면 또 하나 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부분은 제한이 없고 건폐율 부분은 그대로 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미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 이 부분입니다. 눈여겨볼 변화 중에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 지역별, 이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 업무, 상업, 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비욘드 조닝 같은 경우가 새로 탄생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법정 최상위 이제 계획입니다. 가장 상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7대 공간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35층 규제 폐지, 용적률 부분은 건폐율은 그대로 가지만 이건 폐지한다. 비욘드 조닝 탄생. 앞으로 하나의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한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비욘드 조닝 새롭게 탄생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나의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이제 제고시키겠다 이 얘기인데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민생활 공간 단위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예. 전 세계적으로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투어할 곳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별로 갈 곳이 없어요. 저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어디 한번 가봐야 되지 그러면은 남산이나 갈까? 슬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강남권에 있으니까 뭐 잠실 롯데월드 뭐 이런 쪽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도시의 리더로 나아가는 세울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제는 용적률 건폐율은 그대로지만 용적률은 폐지한다. 네, 높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성적 높이 관리로 전환, 다양한 경관이 있는 도시 조성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제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열린 공간을 위한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000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이제 변천사항인데요. 1900년도와 이제 2000년도 이제 초는 뭐냐면은 뭐 그 쾌적과 건강, 문화 여유, 뭐 이런 부분, 치유 회복, 소통 배려 행복한 시민도시 이런 부분이 있고 2022년 작년이죠.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이제 제고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앞으로 2030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는 이제 수변공원 쪽으로 물이 있는 쪽과 그 다음에 대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도시기본계획 틀이 뭐냐면은 3개의 도심과 그 다음에 7개의 광역 도심과 12개의 지역 중심으로 이게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대도심에서 광역급 도시로 또 뻗어나가고 광역급에서 지역 중심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죠. 낙수효과 같은 부분인 거죠. 따져보면 경제용어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서울시 이제 토지 적성 평가인데요. 등급도인데 이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곽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다 뭐냐면은 이게 다 거의 그린벨트거든요.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거의 그린벨트입니다. 이제 이런 그린벨트도 이제 지금 계속 해제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로서의 이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등급을 줍니다. 가등급. 그리고 이 빨간색 마등급 같은 경우는 도심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토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곳에 마등급을 받은 최상위 등급을 받은 이런 곳에 도심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택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평택에서 서평택이 왜 좋으냐 하면은 토지 적성 등급도에서 거의 다 이 마등급을 받았어요. 신영리 같은 경우. 이 마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도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서울에도 이런 토지 적성 등급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이죠.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W자네요. 따져보니까.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인 천이 이 중량천이 있습니다. 중량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상계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광동 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대도 또 개발권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4개의 굵직한 이 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행 일상권의 개념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잠을 자고 일하고 그리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 군데에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이 있죠. 문화공간 가지고 녹지도 있죠. 일자리도 있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주거공간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구역으로 하나의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 일상권 개념도인데 이 구역 안에 이러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딱 나뉘어졌죠. 예. 여기 이제 주거, 여기는 녹지, 공업지, 상업지 이렇게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상업지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차다 고장이 나면 공업지를 가야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곳에 한 구역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행 일상권 개념도랑 마찬가지로 한 구역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재미있는 그런 이제 구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1800년대와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다음에 이제 미래 부분인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상업, 녹지, 공업, 이 녹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도시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존될 부분이 뭐냐면 녹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지를 먼저 보존을 해놓고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앞으로 20년 지나면 2040 도시기본계획 틀이 뭐냐면요. 주거하면서 관광과 상업, 업무, 녹지 갈 수 있고 공공, 공업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구역 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합 용도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이 바뀌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도심 체계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서울시 중심지 체계.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서울의 가장 큰 중심지가 뭐냐면 하나,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개의 큰 도심 체계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의 도심 체계와 7개의 광역 중심 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게 12개입니다. 예, 12개의 지역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큰 도심에서 더 확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용산과, 대림, 그 다음에 상암, 수색, 마곡, 청량리, 왕십리, 그 다음에 이 천동, 상계, 이 일대, 이렇게 해서 큰 광역 중심지로 파급 효과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도심 체계가 이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도심 체계에 들어가 있네요. 예, 저는 살고 싶은 데가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전 빨리 지방으로 가고 싶어요. 서울이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GTX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서울에서 살 필요가 있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경기권으로 빠져나가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광역급행철도망과 중심 체계를 연결한 광역 대도시권, 서울, 여의도, 강남 세 개의 중심축이 딱 있죠. 그리고 부천과 그다음에 남양주 이게 GTX거든요. 그다음에 이 일대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까지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이게 큰 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게 광역 철도망입니다. 이 GTX 부분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권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서울 출퇴근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GTX를 이용해서 거의 뭐 30분대 뭐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더 많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GTX가 빨리 이게 개통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4대 혁신축, 중심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중심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겠다. 중심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 그리고 강남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중심권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은 국제 경쟁력, 혁신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역사, 금융, 업무, 뭐 핀테크 이런 쪽으로 개발권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암 수색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뭐냐면 감성문화 혁신축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계동 의정부 일대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이제 성수 왕십리 일대 청년 첨단 이제 혁신축으로 개발하겠다. 바이오 의료 ICT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 이 일대는 미래 융합 혁신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상계에서 이 왕십리 이 일대 온다면 중간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 개발권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공원 녹지 수변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강이 있죠. W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중랑천이 들어가 있고 홍제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양천, 탄천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개발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권 발전 구상, 이게 도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용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이제 도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중심. 예, 용산이 이제 광역 중심으로 개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청계천 쪽으로 해서 중심 동서 통합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강변에 열린 공간을 넣겠다. 뭐 용산공원의 생태축 복원해서 국가공원 위상 강화를 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북권이죠. 이 동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잇따르면 동서남북 나눠서 동과 북. 이 동북권이죠. 이 동북권은 이제 상계동 쪽과 그다음에 이제 왕십리 이 일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중심이잖아요. 이 일대가 광역 중심에서 이 거점이잖아요. 이게 다 이런 부분이. 그럼 이런 거점을 경유해서 광역 연결시키는 이 하나의 축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점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재밌네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서울숲이 있는 바로 옆인데 삼표 레미콘 부지 청년 문화 중심 복합 도시로 복합 개발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도 이 일대 또 땅값이 또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천 이제 수변 공간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다. 서부권 발전 구상, 서북쪽이죠. 이 일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합수색이 이제 여기가 광역 중심이죠. 광역 중심에서 연신내, 지역 중심, 신촌, 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홍제천인데 홍제천 수변공원 수변 공간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홍제천 일대 이 주변도 이제 개발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암 이 일대 창조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수색역사 복합개발, 뭐 서울 혁신팍, 신촌 청년 문화 중심 거점 조성, 그리고 뭐 서울 복합 화력발전소 수변 공간 조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서부권의 이제 발전 구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남권이죠. 영등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 이제 마곡과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여기가 이제 광역 중심 도시죠. 자,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공항, 마곡, 상암 연결을 해서 지식 기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를 개발하겠다네요. 여기 보면 이거 나와 있고요. 서부 트럭 터미널 도심 첨단 물류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용산을 연계해서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핵심 거점. 좋네. 좋아. 시흥 유통상가 도심 첨단 물류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서남권 이제 발전 구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권 발전 구상이죠. 동남권. 그래서 이제 강남 도심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 쪽이죠. 테헤란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청담동, 여기 이제 강남, 뭐 여기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양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잠실이 이제 광역 중심이죠. 그다음에 여기 다 이제 뭐냐면 이게 지역 중심입니다. 이 강남권은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삼성동에 현대차, 서울의료원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해서 국제 업무지구로 조성을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 삼성역에 이제 GTX가 집중돼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삼성역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역에 이제 현대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일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앞으로 삼성동이 되지 않을까. 삼성역 인근 현대자동차 있는 쪽 이 일대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도 가장 비쌀 것으로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 수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 이게 탄천 쪽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락시장 쪽에 이제 동남권 이제 유통단지로 토지 이용에 합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천호동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구에 들어와 있는데 강남 4구에 들어와 있는데 풍납토성 선사 주거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 여기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덕 비즈밸리 중심으로 해서 경제 거점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발전 구상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중국 이제 상하이인데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의도 가면요. 제가 일단은 야간에 가요. 저녁에 가요. 그러면 화려한 그 야경을 쫙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너무 근사하거든요. 근데 한강을 쭉 해서 유람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구경할 게 없어요. 중국 상하이처럼 이러한 야경이 있다 그러면 정말 관광객들 너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한번 꿈꿔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산입니다. 너무 멋있죠. 서울보다 부산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산에 가면 해운대 여름에 정말 가면 흥분됩니다. 일단 여행을 왔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고요. 그리고 야경, 그 후텁지근한 그 열기. 자, 그랬을 때 그리고 그 네온 사인 막 그러면 정말 사람이 흥분하거든요. 너무 멋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일대 이렇게 개발되는 모습 이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35층으로 쫙 똑같이 있었다 그러면 못 없었겠죠. 유선 있는 이러한 도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용적률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도시기본계획에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데 나는 이 반대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은 개발되는데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개발되는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편승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역행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쪽은 개발되는데 여기는 안 돼. 야, 역시 토지 투자하면 안 돼. 이쪽은 개발되는데 내가 투자하는데 이쪽은 안 되더라. 그게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도시기본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큰 틀로. 그 틀에 편승해서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